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홍제거리 구석구석을 이어갈 끼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권자분들께 전하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 18일 정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상치 않은 비상계엄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메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대한민국을 독재와 민주주의 파괴의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의 나라의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씩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성장해온 그런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면은 조금 이상한 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합의를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희는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 사람들의 야합을 보니까 기성세대가 받아가는 연금의 액수는 늘리고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될 연금의 액수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이라는 것인데 기성세대가 더 받고 젊은 세대가 더 내는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통과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다 생각해 보셔도 항상 우리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께서 본인들이 외식 가는데 쓸 돈, 본인들이 입고 마시는데 쓸 돈 이런 걸 아껴가지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내 자식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해왔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에 특히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 국민연금 야합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결국 자신들의 기성세대의 표를 사기 위한 매표로서 이 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더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개혁을 얘기할 것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최근 이재명 후보가 농민들에게 무슨 농사만 지으면은 한 달에 20-3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려는 그 지역 화폐로 나눠준다는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확정돼야겠지만 추계에 따르면은 최소 5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를 거기다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조에서 15조면요 대한민국의 대학생 등록금을 다 합치면은 10조에서 12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금액을 덜컥 그냥 농민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매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매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 대신 지금 바로 매표를 해서 포퓰리즘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그런 알량한 정치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포퓰리즘과의 정면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정에 맞춰서 복지를 하고 우리의 혜택을 늘려가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그저 빚을 내 가지고 복지를 할 수 있다, 빚을 내 가지고 매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 지금 월급을 받아도 세금 내고 거기에 4대 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갚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 가처분 소득 쓸 돈 하나도 남지 않아 가지고 결국 여러가지 문화생활도 하지 못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과잉복지를 줄이고 대한민국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의 정치를 누군가가 제시하고 더 효율적인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민연금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추계를 보면은 건강보험이 이제 고갈이 되어 갑니다. 적자 상태가 되게 되면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 진짜 우리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아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 쓰는 거 보면은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366일 이상 병원 가는 사람이 2,000명,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쓰는 외래 진료비만 해도 한 사람당 971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의료보험료 971만 원씩 내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은 1년에 366번씩 병원을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우리 의료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